지금부터는 5번째 우주 팽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빅뱅으로부터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은하에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은하 이외의 은하, 우리 은하 이외의 은하를 우리는 외부 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하 모양이 불규칙 타원, 나선, 그거를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죠. 여기.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우주 팽창, 빅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풍선 사이가 멀어진다 라는 거를 풍선에 점을 찍으면 그런 거죠. 일단 전 시간에 했었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하죠. 우주의 크기는 계속 팽창한다. 허블이 한번 발견한 거죠. 외부 은하는 최초.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거예요. 우주 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탐사는 왜 하냐면 우주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우주 밖엔 뭐가 살까? 그런 것들. 그리고 자원 개발,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저 넓은 세계를 가기 위해 우리가 속된 말로 게이득 이런 게 우주 탐사 꽤 많아요. 우주 탐사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 주정이 카본이죠. 카본, 티타늄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응용해서 자동차나 아니면 비행기 그리고 자전거까지 가볍고 튼튼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요거 하면서 지식이 쌓이죠. 생명과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탐사하냐? 탐사 장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전파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의 전체가 방출한 전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로 재해석해 주는 게 전파망 안경이에요. 다음 우주정거장.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은 지구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죠. 지구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을 하는 거죠. 어떻게 실험을 하냐? 잘하는 거죠. 예, 램페이지 보셨죠? 거기서 돌연변이 같은 걸 아무도 모르게 잘 하다가 망해서 다 터지고 그렇게 되는 게 우주정거장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을 통제된 환경에서 하는 거죠. 램페이지처럼 실험물 다 두고 폭파시키면 되는 거죠.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 2호 같은 것들이죠. 얘네들은 아직 유인 우주선은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신진대사 때문에 인간이 우주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는 1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근육 같은 게 퇴화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무인이죠. 얘는 정지 궤도가 있고 일정 궤도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허블 망원경 우주에 발사돼서 우주를 더 관측하는 게 더 맑고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공위성. 허블 망원경도 인공위성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주 탐사. 1950년대 대단한 거죠. 스푸크니크 연결고리 그런 뜻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이 먼저, 구소련이죠. 지금의 러시아.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번데 없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요런 반질반질한 대가리에 이렇게 4개 일자의 안테나만 달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1960년대 아폴로 11호. 되게 많죠. 자다 세트장이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70년대 보이죠? 2호 이렇게 나온 거죠. 1호는 태양. 2호는 목성. 얘는 1989년에 해양성을 통과했다고. 1990년대 2호는 허블 우주망원경. 좀 있으면은 임무를 마치고 내려온다고 해요. 사용 기한이 흘렸대. 30년 된 거죠. 그리고 호라이즌 2006년인데 2015년에 명왕성 통과한 거. 이거 되게 신기해요. 주노, 얘는 목성 1년에 했고 16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큐벨, 마션 그런 거 탐사. 그 다음 파커 탐사선. 얘는 태양 대기권에 진입했다. 이런 게 우주 탐사의 역사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요거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생겼다. 구소련이다.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MRI.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근데 해상력이 좀 떨어진다. 자기력으로 긴 시간, 비용이 많이 들겠죠. 시간이 기니까 따로 조영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조영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우주 쓰레기. 얘는 인공위성이 흘리고 간 것들이죠. 발사 유도체 같은 것들. 그리고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구를 인공위성처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나중에 내려오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 그죠? 이거를 좀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우주 쓰레기 치울 공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우거나 대기권으로 밑으로 빠뜨리거나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탐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과학기술의 발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사 별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 중심설, 지동설 누가 했죠? 코per니쿠스가 했어요. 망원경으로 전체를 관찰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죠. 갈릴레이도 있고 그런 거죠. 두 번째, 의 발견 한 거죠. 그 다음 만유인력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을 예측하고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네 번째, 전자기 전기를 발견한 패러데이 사람이 했어요. 또 그 전에 배워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에는 뭐가 들어있죠? 질소가 들어있죠. 그거를 땅에 어떻게 잘 섞냐, 그거를 하버라는 과학자가 하면서 질소 만들게 되었죠. 그 다음 백신, 종두법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면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죠. 파스테르, 백신 그런 거예요. 다음 여러 가지 발전하는 게 있는데 인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인쇄는 기록 그리고 전달, 보관을 용이하게 해줬어요. 옛날에는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선 꺼내 쓰기 바빴지만 지금은 책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도 그 책도 없어지고 그냥 디지털화 시켜서 간편하게 저장을 하고 다니죠. 편합니다. 다음 교통의 발달이에요. 얘는 운반, 산업 발달의 요인이 되었어요. 증기기관, 전기, 그런 게 발달하면서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고 대량화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농업은 화학비료 개발되면서 질소비료를 썼고 질소비료가 쓰니까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단점도 있죠. 단점 뭐냐면 질소에 들어가면은 토양을 산성화시킬 수 있어요. 질산이라는 게 형성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인쇄와 교통이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의료 분야에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죠. 이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했죠. 2차 세계대전 전장에서는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항생제가 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자, 그리고 MRI, 자기 공명 장치, 자석으로 하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마다 흐르는 자기력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림으로, 단면적을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는 게 MRI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쓰는 우리는 TV가 LED예요. 그래서 발광 소자가 이렇게 있고 색깔, 이 뒤에 백라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백라이트. 근데 요거와 맞서는 아이가 있어요.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비교를 하면 얘가 두께가 그리고 두꺼우니까 전기 여러 개가 돼 있어서 백라이트라는 빛을 계속 밝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단순하죠. 그래서 전력 소모가 얘에 비해는 된 거죠. 백라이트. 얘 또 장점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휘어짐. 스스로 발광내기 때문에 발색이 좋아요. 발색. 현장에 나오죠. 검정색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게 LED와 OLED 차이예요. 중간에 여러 개 있긴 하지만 두께와 전력 소모 정도는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나노기술이라고 하죠. 나노기술. 작은 입자를 가지고선 하는 것. 다음 또 뭘 해야 되나. 생명공학. 얘는 뭐냐면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은 사람한테, 근데 운반자가 필요하잖아요. 원래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삽입해서 사람한테 투여해요. 유전자가 발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유전자 재조합.
뭐 여러가지 치료나 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IoT, 네트워크로 모든 인터넷으로 사물들을 연결해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IoT 기술이에요. VR은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실제로 그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헛손질을 하거나 헛발을 디디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VR이에요. 그러니까요, 일정 핸드폰 같은 걸로 이런 게 대표적인 AR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기계를 살펴서 보면은 여기 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AR이죠. 요거의 개념 잘 알아두세요.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은 IoT, 그리고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가상의 정보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포켓몬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가상현실은 오감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체험하도록 하는 거죠. 직접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보통신 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거죠. 버드나무에서 나온 건 뭘까요?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삼성페이 같은 거는 전자기 유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자, 마지막으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은 의도적으로 항체를 쓸게. 자, 백신은 내가 스스로 병균을 이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근데 항생제는 항원에 작용해서 대부분 세균이죠. 항원에 작용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설명은 실시간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은 백신은 자가 면역 증진시켜 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스킬업을 시켜주는 것이고, 항생제는 치료가 목적으로 영구적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는 병에 걸릴 때마다 맞아야 되는 거고, 백신은 한번 맞아놓으면은 내가 그 병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쳐들어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더 효율적인 건 뭘까요? 백신이겠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맞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은 2차 고사 정리를 얼추 한 것 같습니다. 자, 시험도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